9월 하순이었어. 혹시 이런 밤 공기 기억해? 습하고 찌는 것 같으면서도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게 살짝 느껴지는 그런 밤 공기. 반팔만 입기엔 춥고 스웨터를 입기엔 좀 더운 날씨 말이야. 이런 밤엔 내 고향 조용한 중서부 마을에 있는 쿡플레이스 커뮤니티 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였어. 메인 스트리트에서 늘어선 지루한 철물점이나 동네 마트 사이에서 내 눈엔 흙 속의 진주 같은 쇼핑센터였지. 평소라면 쿡플레이스 몰은 사람으로 꽉 차 있었을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어. 화요일 밤 8시 15분, 폐점 45분 전이었거든. 아이 쇼핑하기 딱 좋은 시간은 아니었지. 그럼에도 나랑 친구 3명은 여전히 쌩쌩했어. 우린 쇼핑몰 지하에 있는 먼지 쌓인 오락실에서 밤을 마무리하고 있었지. 푸드코트의 데어리 퀸이랑 스바루 사이에 있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곳이었는데 어둑어둑한 복도랑 계단에는 색이 바래고 깜빡거리는 싸구려 전구들이 늘어서 있었어. 앤디, 동전 하나 더 없어? 내 가장 어린 친구 필립이 화면에서 게임 오버가 뜨자 앤디에게 물었어. 필립은 13살이었고 또래보다 체구가 좀 작았어. 그리고 필립의 형이자 내 베프, 또 생물시간 짝꿍인 앤디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허탕을 치곤 인상을 찌푸렸어. 네가 게임을 좀만 더 잘했어도 네가 쓸 동전이 더 남아있었겠지. 한 푼도 없어. 시간은 8시 16분이었고 오락실에서 놀 시간도 끝나가는 것만 같았어. 내 주머니에 동전 몇 개가 남아있긴 했는데 그건 비밀로 하기로 했지. 내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콜라 사 먹을 때 쓸 생각이었어. 그때 나랑 앤디가 생물 시간에 막 알게 된 친구 클레이는 딱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 솔직히 얘들아, 좀 늦었어. 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세포분열 시험 공부를 해야 돼. 난 이만 가볼게. 시험까진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 그래서 난 별로 신경 안 썼어. 클레이는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부터 약간 떨떠름하게 굴었거든. 필립이 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였어. 자기 체면을 구긴다나 뭐라나. 난 상관없었어. 필립은 나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걔가 우선이었지. 필립은 이제 자기 몫에 동전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기름때 낀 오락기의 버튼을 의미 없이 누르던 손을 멈췄어. 나 화장실 가야 돼. 방금 갔다 오지 않았어? 앤디가 한숨을 쉬었어. 그렇지만 우리 라지 사이즈 콜라 마셨잖아. 너 혼자 라지 사이즈를 다 마신 거지, 이 꼬맹아. 내가 한 모금 마시려고 했을 땐 이미 네 침만 가득했다고. 앤디랑 필립이 오락기에서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난 키득키득 웃었어. 클레이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귀찮은 듯이 그 뒤를 따라갔지. 8시 24분. 우린 화장실을 찾았어. 원래 쇼핑몰 정문으로 나가는 길에 있던 화장실은 공사 중이라서 다른 곳을 찾아야만 했어. 노랗고 웅웅거리는 형광등이 켜져 있는 L자형 복도 끝 양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자 화장실 입구는 청소독으로 막혀 있었어. 필립이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 쇼핑몰이 밤 9시에 닫으니까 슬슬 움직여야 했어.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띵동하는 소리가 났어. 내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은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 쇼핑몰 영업 종료 30분 전입니다. 영업 종료 30분 전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8시 26분이었어. 참, 오늘 밤엔 누가 되게 빨리 퇴근을 하고 싶은가 보네. 하고 난 속으로 생각했어. 클레이가 입을 열었어. 얘들아, 난 그냥 갈게. 집도 가깝고
버스 대신 걸어가려고. 나 먼저 간다. 잘 가, 클레이. 우린 동시에 말했어. 녀석은 등을 돌려 쇼핑몰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꺾어 걸어갔어. 앤디와 나는 서로를 쳐다봤지. 모르겠다. 쟨 좀 분위기를 깨. 처음 알았을 땐 꽤 괜찮은 애 같았는데. 앤디가 말했어. 아니야, 괜찮은 애야. 그냥 좀 조용해서 그런 거겠지. 혼자 그냥 문자 보내는 건 좀 거슬리긴 했지만. 내가 말했어. 그리고 곧이어서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앤디의 얼굴에 짓궂은 미소가 번졌지. 야, 필립 나오면 살짝 놀래켜볼까? 필립이 얼마나 잘 놀래는 앤지 알기 때문에 약간 죄책감이 들었어. 걔를 놀라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짓은 아니었고 문제는 우린 자주 놀래켰어. 그래도 난 앤디 반대편 문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사이로 걸어 나올 필립을 기다렸어. 문이 활짝 열렸어. 필립이 바지에 손에 물기를 닦는 데 집중한 채 복도로 걸어 나왔지.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걸음을 내디뎠어. 앤디가 소리를 질렀고 우린 각각 녀석의 양쪽 어깨를 잡았어. 필립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다가 뒤로 넘어졌어. 필립이 벽 쪽으로 넘어졌어. 그리고 필립이 벽 속으로 빠져버렸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한순간 발이 미끄러져서 벽에 부딪혔는데 다음 순간 다리를 제외한 모든 몸이 벽을 통과해버린 거야. 마치 콘크리트에 걔 몸 모양에 딱 맞는 구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허공에 뜬 필립의 두 다리가 몇 초 동안 같은 패턴으로 미친 듯이 버둥거렸어. 그러고 나선 단단한 콘크리트 벽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뭐야? 앤디가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무릎을 꿇으면서 더듬거렸어. 벽 쪽으로 기어가던 녀석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필립! 녀석은 절박하고 떨리는 비명 같은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서 벽을 양손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세 번째는 없었어. 마치 늪에 빠지듯 앤디의 몸이 콘크리트 벽 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가 버린 거야. 몸통은 이미 벽 너머에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넘어가 버렸고 단단한 벽에 기괴하게 끼어버린 앤디의 머리만 천장을 향해서 툭 튀어나와 있었어. 그 기형적인 자세로 녀석의 머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듯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동생을 부르는 비명은 계속됐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 입이 벽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반복되면서 들려온 소리는 정말 끔찍했어. 마치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목소리였지. 내 베프가 시야에서 기괴하게 사라져가자 난 뒷걸음질을 쳤어. 복도 벽에 튕겨나오는 녀석의 비명만 남았고 그 비명은 형광등에 웅웅거리는 소리와 섞이면서 점점 더 커져갔지. 전등이 울부짖는 소리. 등에 화장실 문이 닿았고 난 깜짝 놀라서 튀어올랐어. 세상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로 폭발하면서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자 난 비명을 질렀어.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자글거리는 입자들이 모든 걸 가려버렸지.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멈췄어. 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눈을 질끈 감았어. 노이즈는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자리엔 전등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감은 눈꺼풀 너머로 비치는 너무나 익숙한 노란 빛이 대신했어.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게 있었어. 전엔 나지 않았던 냄새. 퀴퀴하고 축축한 카펫 냄새였지. 수십 년 전에 이미 바꿨어야 했을 것 같은 카페트의 냄새. 쇼핑몰 아래 길가에 있던 다 허물어져가는 볼링장이 생각나는 그런 냄새였어. 난 눈을 떴어. 내 앞엔 아까랑 똑같은 빛으로 밝혀진 화장실 복도가 있었어. 그리고 화장실의 문들은 사라져 있었어. 문 같은 건 없었어. 청소도구도 없었고 그냥 매끄러운 콘크리트 벽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어. 여전히 쇼핑몰 아닌 것 같았지만 조용했어. 느낌이 달랐달까? 형광등, 전등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너무 컸거든.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난 푸드코트가 있던 방향으로 복도를 걸어갔어. 모퉁이를 돌았는데 푸드코트 입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왼쪽으로 꺾이는 90도의 모퉁이가 또 나타났지. 난 얼어붙었어. 스피커가 켜진 거야. 내 근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텅 빈 잡음으로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방송을 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던 정적의 순간이 지나고 마이크가 콘솔에 찰칵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공허한 소음이 끊겼어. 방송을 켰던 누군가가 끊어버린 것만 같았지. 혼란스럽고 대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갈수록 두려워지는 마음에 나는 모퉁이를 돌았어. 거기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텅 빈 커다란 방이 있었어. 얼룩진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교실만한 크기의 방이었지. 퀴퀴한 냄새가 여기선 훨씬 더 심하게 났어. 각 벽에는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의 문 모양 구멍이 무작위로 뚫려 있었어. 먼지 자국과 기름때가 묻은 울룩불룩한 천장엔 길게 금이 가 있었지. 이 방은 누가 봐도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어. 이해가 안 돼. 내가 소리내서 중얼거렸어. 진짜로 이해가 안 갔거든. 이 특징 없는 방은 다른 방으로 넘어가는 통로 말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 뭔가 계획성도 없고 관리하려는 시도조차 없는 걸 보니까 이 공간이 잊혀진 지 아주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었지. 다음 방으로 가보는 수밖에 없겠어. 속으로 생각하면서 난 왼쪽에 있는 문을 통과했어. 내가 들어선 방도 이전 방만큼이나 우물하고 낯설었어. 처음 봤을 때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곤 이 방이 삼각형 모양이라는 것 뿐이었지. 내 오른쪽에서 외마디 울음소리가 들렸어. 사실 울음소리라기보단 훌쩍임에 가까웠지. 아이 씨발, 도대체 뭐야. 클레이의 목소리였어. 클레이일 리가 없는데. 걔가 쇼핑몰 밖으로 나가는 걸 난 분명히 봤거든. 난 문을 통과해서 달려갔어. 좌우로 끝없이 이어진 긴 복도에 클레이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워있었어. 채널을 돌려, 채널 좀 돌려줘. 채널 좀 돌려줘, 제발. 채널 좀 돌려줘. 아이, 채널 좀 돌려줘. 클레이가 바닥에서 흐느끼면서 횡설수설했어. 클레이, 일어나야 돼.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클레이. 클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 영영 대답하지 못했지. 공포에 질려서 눈도 깜빡이지 않는 녀석의 커다란 두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때 난 그것을 봤어. 그리고 느껴졌지. 그건 공중에 미동도 없이 떠 있었어. 발은 바닥을 살짝 스치고 있었고 거칠게 짜인 찢어진 반바지 같은 걸 헐렁하게 걸치고 있었는데 피부는 바싹 마르고 갈라져 있었어. 사람의 몸통을 하고 있었지만
몸통이 거꾸로 달려 있었어. 그 가냘프고 앙상한 팔은 천장을 향해 뻗어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복도 저편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것의 머리를 칭칭 감고 있는 피가 묻어있는 청테이프. 그 구멍 사이로 작고 까만 눈동자가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쪽으로 둥둥 떠오기 시작했어. 절대적인 공포에 질린 채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것은 내가 예상한 곳에 있지 않았어. 몇 발자국 앞, 그리고 바로 내 왼쪽.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법이 없었지. 그러면서도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다음에 내가 본 광경은 평생 날 따라다닐 거야. 난 고요함을 깨고 몸을 돌려서 복도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어. 모르겠어. 그 순간 클레이도 당연히 날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틀렸어. 피가 얼어붙을 것만 같은 날카로운 괴성이 복도를 흔들었고 난 휙 뒤를 돌아봤어. 벽에 클레이에게 닿아 있었어. 클레이는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 그것은 길고 가느다란 팔을 뻗어서 마치 아이를 안듯 클레이를 품에 안았어. 하지만 그것의 시선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그것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지. 순식간에 획 하고 움직이더니 그것은 클레이의 머리 꼭대기를 잡았어. 마치 농구공을 한 손으로 쥐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눈을 한번 깜빡이자 남은 한 손으로 클레이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 그러더니 무식한 힘으로 클레이의 몸통을 비틀어 버렸어. 살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클레이의 비명은 뚝 하고 끊겼고 녀석은 뒤틀린 고기 덩어리처럼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어. 클레이는 날 마지막으로 쳐다봤어. 난 비명을 질렀어. 내 비명이 커지면서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더 커졌어. 내 비명과 형광등 소리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 난 몸을 돌려서 처음 눈에 띄는 문으로 달렸어. 도대체 왜 이놈의 방들은 다 똑같이 생긴 거야? 모퉁이를 돌다가 뭔가 시커먼 덩어리랑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것과 난 바닥에 나뒹굴었어. 아이씨. 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나도 몰라, 앤디. 필립은 어딨어? 당장 필립 찾아서 여기서 나가야 돼. 우린 몸을 돌려서 아까 우리가 만났던 복도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세 번째 복도로 달려갔어. 더 이상은 못 뛰겠다 싶을 때까지 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문 안으로 쓰러지듯이 들어갔지. 우린 축축한 바닥에 한 덩어리가 되어 나뒹굴었고 재빨리 뒷벽 쪽으로 기어갔어. 별거 없었어. 조명이 내는 그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 점점 더 크게. 그러다 불이 다 꺼져버렸어. 우린 완전한 어둠과 정적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 아니, 완전한 정적은 아니었어. 마치 TV에서 나오는 것만 같은 치직거리는 잡음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그 소리의 근원지에서 나오는 빛이 방 안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을 때야 난 깨달았어. 이 방엔 문이 단 하나뿐이라는 걸. 그것이 문틀 주위를 맴돌았어.
발가락을 바닥에 질질 끌면서 그 피투성이인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켰지. 나랑 앤디는 공포에 질려서 벙어리가 된 채 벽에 기대어 섰어. 그리고 그것이 우릴 향해 다가오자 앤디가 내 앞으로 막아섰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을 뻗었지. 우릴 내버려둬! 우리 모두 조각상처럼 굳어버렸어. 우린 그것과 눈을 마주친 채 안내방송 스피커가 지직거리면서 켜지는 소리를 들었어. 얕고 빠른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 앤디. 필립이었어. 짐승 같은 괴성과 함께 앤디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들었어. 난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지. 그리고 난 쓰레기통 안에 처박혔어. 푸드코트에서 하루 종일 버려진 쓰레기들로 꽉 찬 쓰레기통 안에 내가 들어앉아 있었어. 학생, 거기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웬 당황한 나이 지긋한 청소부 할아버지가 문 닫을 시간이 다 된 쇼핑몰에서 왜 다 큰 학생이 피자 쓰레기로 목욕을 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쳐다보고 계셨어. 시간은 9시 32분이었어. 적어도 식수대 위에 걸린 시계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지. 식수대? 난 쇼핑몰로 돌아와 있었어. 죄송해요. 제가 배가 좀 고파서. 그러곤 도망쳤지. 그 후 몇 년 동안 난 그 안쪽 복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해보려고 애썼어. 심지어 다시 거길 찾아가서 그 장소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려고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다 소용없었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1년 뒤 쇼핑몰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시도만 했지. 필립과 앤디의 부모님은 애들이 곁에 있을 때도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려고 부추겼는데도 TV 인터뷰에서 별로 큰일인 것처럼 굴지 않으시더라고. 오히려 그 일은 그들을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든 마지막 결정타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클레인의 부모님은 마을을 떠나긴 했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설 탐정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했어. 어설픈 수사가 몇 년 이어지고 우유값 뒤에 실린 실종자의 사진도 몇 번 바뀌고 나자 앤디와 필립은 우리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잊혀져 갔어. 하지만 가끔 잠자리에 들 때면 난 그때가 기억나. 그러면 난 TV 채널을 3번에 맞춰놓은 채로 그대로 가만히 둬. 그 채널에선 아무런 방송도 나오지 않거든. 하지만 티직거리는 그 노이즈 소리가 내가 잠이 들 수 있게 도와주니까.